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키 클래스. 오늘은 김동화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 일하고 있고 영화 엄청. 영화 좋아하시고요. 네. 그래도 우리 방송 때문에 일부러 보신 영화가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뭐 좀 천천히 보려고 그랬는데 아바타 2를 금요일 날 혼자. 지금 뭐 이 영화가 기대했습니다. 워낙 또 화제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또 방송에서 다루게 됐는데 저는 네네. 이제 영화 작품 차원에서 네. 어제 이야기를 좀 다뤘다면 네.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을 풀어주신다고요? 네. 그 기술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네. 경제적이고 예.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로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네. 일단 그 아바타 2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물속의 장면. 그거는 네. 이제 48프레임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영상이라면 초당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냐 이거. 예. 근데 보통 영화라면 24장. 뭐 드라마나 방송이면 한 30장 이 정도 예. 되는데 이 영화는 48프레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오. 이 영화만 먼저 쓴 건 아니고 한 10년 전에 그 호빗이라는 영화에서 예. 이런 프레임이 등장하긴 했었어요. 반지의 제왕 같은 비슷한 그쵸, 그 똑같은 작품이죠. 감독이 했던. 네. 네. 근데 이제 극장 상영관 사정들도 중요하고 그랬고 네. 아주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48프레임의 맛을 이 네. 물 액션 이런 장면에서 아니 48프레임을 쓰게 되면은 네네. 많은 프레임을 썼다는 건 그만큼 영상이 그렇죠. 세밀하고 정교하고 그렇게 해서 물속이 카메라가 들어가면 이게 왜곡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걸 아주 정밀하게 잡아낸 거죠. 아. 네. 그래서 물방울 뭐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네. 정말 이렇게 특히 시면부터 이렇게 예. 수면이랑 뭐 이렇게 육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굉장히 하여튼 멋있게 표현을 했고요. 최고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최고의 기술이고 그리고 이 관람객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이런 그 48프레임을 활용한 영화인데 네. 그냥 시간표만 보고 예매를 하면은 예. 그 이거 진수를 느낄 수가 좀 없을 것 그럼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를 때 네. 이게 그 요즘은 프레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2D, 3D, 그 뭐 HFR 3D, 예. 뭐 IMAX 3D, 뭐 네. IMAX HFR 3D 예. 그리고 4DX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3D 돌비 그래서 여러 예. 포맷별로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네. 그래서 저는 금요일 3D로 봤는데 예. 3D 돌비로 네. 좀 비싸긴 했지만 예.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살짝 기니까 멀미가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3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네. 중간에 또 화장실 다녀오기도 힘들다면서요. 근데 뭐 그래도 집중을 많이 하셔갖고 네. 화장실 가는 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꼭 하나만 그 여러 가지 기술로 나눠서 쓸 때 4D, 3D 네네네. 그다음에 뭐 IMAX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글쎄요. 그 보면은 요즘에는 네. 관람객분들이 탑건 2도 그렇고 그 4D나 IMAX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먼저 매진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아바타도 그렇고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보면은. 근데 제가 뭐 굳이 꼽자면 네. 그래도 저는 3D보다는 IMAX에서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3D는 좀 길다 보니까 예.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좀 오랜 시간 하다 멀미.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네. 약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48프레임 같은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AR, 네, VR, 그렇습니다. 네. 또 메타버스 이런 개념이 아바타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 일단 AR은 네. 그러니까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그래갖고 증강된 현실 그리고 예. VR은 말하자면 이제 버추얼하게 아예 이제 가상 현실이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영화 중에 대표적이고 선구자적인 영화가 아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13년 전에 원이 나왔었고 그때도 말하자면 AR과 VR을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있고 나비족이라는 그 행성에 사는 그 외계 행성에 사는 종족이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군인인데 예. 군인이 이제 다리를 다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바타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아바타 종족의 나비족 그 예. 아바타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런 현실은 말하자면 현실에서 증강된 AR인 거고, 그리고 실제 이 인간이 분신을 만들어서 예.
그 판도라 행성에 갔을 때 그때는 완전한 VR이 되는 거죠. VR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AR과 VR을 오가는 예. 그간의 감정의 혼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다른 장르 뭐 포켓몬스터 얘기도 잠깐 하면서 네.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아바타라는 것은 정확히 네.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영화 속에서 예. 내용을 보면 아바타는 그러니까 인간하고 외계인하고 결합된 인간의 분신입니다. 영화 예.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판도라라 불리는 이게 이제 폴리페무스라는 큰 행성의 위성인데 그 판도라에 사는 나비족하고 더 잘 교류하기 위해서 인간하고 나비족의 DNA를 섞어서 만든 그 인공의 육체를 인간이 인간의 정신으로 조종하는 형태.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게 지금 주인공 아바타고요. 일종의 인간 반 외계인 그렇죠. 반이네요. 네, 그렇죠. 인간 반 외계인 반인데 지능과 영혼은 인간이 통제하는 그런 인간에 가까운 인간 반 외계인 반 이렇게 그런 캐릭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 신비롭고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래 아바타는 화신 또 분신이란 말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화 속 아바타도 뭐 인간의 분신이라고 결국 볼 수가 있겠네요. 인간의 분신처럼 활동하는 아바타고요. 예. 그 영화 속에선 그런데 원래 아바타는 그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힌두교 신들이 보통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상에 내려온 뭐 소가 되기도 하고 뭐 동물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형상으로 나타난 그런 그 지상 세계에 내려온 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통 그냥 순수한 아바타는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뭐 임바디먼트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이 지상으로 하강한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 아바타입니다. 아바타였다. 그래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런 신의 분신. 이게 원래 그 아바타고요. 그래서 인도 그림이나 조각 이게 문화적으로 보자면 그런 그 말하자면 각양각색의 동물들이나 신 이런 것들이 아바타고요. 예를 들면 3대 신 중에 한 명이 뭐 비슈누의 화신이 뭐 10개라고 하는데 그 동물이 뭐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거북이가 되기도 하고 뭐 멧돼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화신은 원래 의미는 신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이런 특정 종교나 문명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 이 아바타에 종교와 문명까지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요즘 세상에서는 이 아바타가 또 인터넷 세상 속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자신을 표현하는 캐릭터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아바타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뭐 내가 이제 꼭두가시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요구로 출발을 했는데 특히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거의 뭐 인터넷 공간,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커뮤니케이션의 주체 이렇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이 생겨난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그 가상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귀여운 뭐 이미지,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을 아바타로 부르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그 인터넷 공간에서의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활용을 했고, 그래서 싸이월드나 예전에 뭐 지금 말하자면 SNS 진영,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 제페토, 이프렌드 이런 데서 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 아바타라는 걸로 활동을 분신이 하죠. 존재하는. 그래서 그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가상 공간의 분신. 이런 의미가 지금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계에 있었던 신의 영역과 신과 인간을 연결하던 분신에서 지금은 인간과 현실 세계 인간과 가상 세계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분신,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영화에 뭐 1편도 있고 지금 이제 최근 개봉한 것은 2편입니다만 영화 속 내용으로 봤을 때 다른 세계와의 교감을 위해서 이 인간의 분신이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좀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신 대로 그 교감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1편 얘기니까 전작의 얘기니까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뭐 2편을 안 보신 분들도 이걸 좀 알아야 또 보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제이크 설리라는 군인, 해병대 출신 군인인데 이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말하자면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하고 나비족하고 DNA를 결합을 해서 이런 그 아바타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행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예.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뛰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 아바타가 되어서 그쪽 판도라 행성에 가서는 예. 이제 가서 인간의 몸으로 교감을 하면서 날아다니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전사로 예.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거기서 전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인간의 감정인 또 사랑도 그 나비족 다른 그 나비족 전사들과 이게 전사와.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네. 인간의 감정을 가지면서 막 갈등하고 혼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비족을 위해서 인간과 싸우는 그게 이제 전편의 그 결말이었거든요. 아. 이 편은 그때 싸우고 나서 예. 이제 다시 인간들이 말하자면 복수하러 오는 네. 그런 설정으로 출발합니다. 바다로 가는. 자, 아까 그 교수님께서 AR, VR 네. 가상현실과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이 됩니까?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요. 예,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예. 그러니까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AR은 증강된 현실은 다친 주인공이 예. 캡슐 속에 누워 있고 아바타들이 들어온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원 치료실 같은데 아바타가 예. 들어와 있는 형태, 그게 말하자면 증강된 AR인 거고요. 아하. 다른 장르 얘기 들면 이제 포켓몬고 게임 같은 예. 걸 예를 들면 포켓몬고 게임은 실제로 뭐 경복궁이나 뭐 강릉이나 속초, 부산 이런 데 등장하는. 그렇죠. 그 현실 세계 지도에 포켓몬이라는 가상의 몬스터가 등장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에 증강된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진 찍는 앱 중에서도 스노우 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셀카를 찍게 되면 거기에 뭐 수염도 들어오고 붙일 수가 옷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증강된 현실. 아하. 이게 AR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V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신이 되어 있는 아바타의 세계, 판도라의 세계에서 직접 활동하는. 그건 완전한 VR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VR 게임이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네. 보통 이런 그 뭐 헤드마운트를 하든가 뭐 그냥 글래스를 쓰든가 해서 예. 이걸 하고 나서 게임을 즐기는데 완전한 가상 공간에서 즐기지만 네.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어쨌든가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 인간이 겪는 뭐 희망과 갈등 이게 이제 가상 세계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이 가상 세계를 정말 제대로 구현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아바타 2 영화다. 이렇게 좀 종합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 아바타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네. 현실 세계 뭐 레드 플레이어 원도 그랬지만 영화들을 보면 그 재밌게 볼 포인트가 그 가상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에서는 항상 인간이 현실 네. 세계의 감정을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음. 인간의 감정으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헤라클라스라 그래갖고 반은 신이고 엄마는 이제 인간인 그러니까 반신 반인이었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일종의 반신 반 기계 뭐 예. 이런 것들이 대체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자, 아바타 2로 한번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 네네네. 예, 청취자분들이 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기술의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